안녕하십니까. 전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제가 민간기를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드하빌랜드 캐나다사의 DH2 비버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예상 외로 저는 군용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예상 외로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표해 주시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 관심에 힘입어서 두 번째 민간기 버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 뒤에 나와 있는 파이퍼 PA22 일명 트라이페이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트라이페이서 하면은 뭐 굳이 번역을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삼중주 뭐 이렇게 즉 이 랜딩 기어가 세 개가 이렇게 이 프론트 노즈 기어를 채택한 방식이거든요. 원래는 이 PA22 같은 경우도 뭐 4인승 경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4인승 경비행기인데 PA20의 이 프론트 노즈 기어를 다룬 거예요. PA20 같은 경우는 테일 기어가 달렸었거든요. 그거를 좀 무게중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노즈 기어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만든 기체이고요. 어, 뭐 사업적으로도 이 파이퍼사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둔 인기가 있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체로키사 하면은 체로키가 파이퍼사 하면은 뭐 체로키 경비행기라든지 뭐 나바호 뭐 다양한 종류의 그 경비행기들로 크게 성공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무엇보다도 파이퍼 하면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일컬어지는 그 특유의 노란색 트림을 자랑하는 파이퍼컵이 최강의 어떤 이, 이 파이퍼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살렸고 이끌어 나간 대표적인 브랜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파이퍼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볼게요. 너무 또 기체만 또 딱 저기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파이퍼사 여러분들 파이퍼컵으로 유명한 파이퍼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파이퍼사가 처음부터 파이퍼사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들 뭐 테일러 크래프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원래 뉴욕에서 그 테일러 형제죠. 골든 테일러랑 클래렌스 길버트 테일러가 1920년대에 처음에 그 두 형제가 테일러 브라더 에어크래프트 매니팩처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7년도였을 거예요. 27년이야, 28년도.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뜬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산업붐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회사가 영세했어요. 좀 영세하고 영세해가지고 그 좀 투자를 받아서 약간 좀 이제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는 저쪽에 그 뉴욕에서 펜실베니아주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돈 400달러를 그 지역에 그 현지의 그 석유 추산업 기술자였던 윌리엄 T 파이퍼라는 그 기술자로부터 400달러를 그 투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9년도에 이제 다 이사를 갔죠.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영세하고 특정적인 어떤 기체를 이렇게 만들고 저기 하진 못하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또 그 미국의 대공황 그 어떤 여파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결국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를 했던 윌리엄 T 파이퍼가 700 몇십 달러로 그 회사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기존에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대표는 그 테일러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었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남은 한 명을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대표를 하게 어차피 얼굴마담은 있어야 되니까 대표를 삼고 자기가 실질적인 어떤
어떤 재무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가지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퍼 같은 경우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그때 당시 미국이 좀 어렵고 대공황의 여파를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본인이 좀 더 저렴하면서도 부담 없는 경비행기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 비행기 붐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뭐 헨리 포드 오브 에이비에이션, 즉 항공산업계의 헨리 포드, 그때 당시 막 자동차 굴러 나오기, 헨리 포드가 그 컨베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던,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체계를 구축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 나는 비행 항공계의 헨리 포드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고 저비용의 유지비 적은 가벼운 경비행기, 국민 비행기, 뭐 옛날 국민 자동차처럼 그런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개발의 꿈을 가지고 계속 비행기를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1937년도에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같은 펜실베니아의 락헤븐이라는 지역에 그 공장을 옮기는데 공장 같은 경우도 재밌었어요. 그 버려진 그 비단 생산 공장, 실크 공장, 실크 가공 공장을 헐값에 헐값에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가서 새롭게 1937년도에 파이퍼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기존의 근간은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일러 브라더 에어크래프트 매니팩처였는데 그 근간을 가지고 자기가 인수를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파이퍼사라는 희대의 미국 민간 항공업계의 빅3라고 불려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파이퍼가 1937년에 결국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빅3 하면은 파이퍼사, 비치크래프트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스나사. 이 3개 회사가 미국 민간 항공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그 군용기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전쟁 특수통에서 크게 성장한 군용기 어떤 납품하거나 대형 여객기를 납품하는 회사들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몰 수 있는 경비행기라든지 중형 자가용 비행기를 생산하는 그런 민간 비행기 시장은 이 3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파이퍼사 같은 경우는 37년도에 그렇게 그 락헤븐 공장에서 이제 새로운 파이퍼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파이퍼가 구상했던 가벼우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도 싼 누구나 부담 없이 비행 기술만 익히면은 몰 수 있는 경비행기. 즉, 파이퍼컵, 희대의 명기라고 일컬어지는 파이퍼컵이 생산이 됩니다. 당시에 1937년도 파이퍼컵 같은 경우, 판매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 995달러에 처음 판매가 됩니다. 그때 당시 돈 995달러에 비행기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37년도에. 지금 시세 가치로 따져도 1억은 안 될, 뭐 몇천만 원 수준? 한 2, 3천만 원 수준 될까? 뭐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 환율과 그때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행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비행기 하면은 경비행기도 억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엔 그 정도 체감적인 비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995달러면은 비행기를 파이퍼컵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볍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날림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나름 기체가 견고하죠. 파이퍼컵 우리 보면은 견고하고 나름 그 비행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날개 익면적을 굉장히 넓혀서 어느 정도 고도만 있으면 기본적인 고도만 있으면은 엔진이 꺼져도 안정적인 활광비를 보여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랜딩할 수 있는, 그리고 랜딩 거리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동네 풀밤 어느 정도 넓은 잔디밭만 있으면 뜨고 내릴 정도의 그런
파이퍼컵이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민간기로는 굉장히 많은 민간 버전으로 나왔던 기체치고는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파이퍼컵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군 육군 항공대에 납품이 됩니다. 글래스초퍼라는 이름으로 정찰기로 쓰이죠. 연락기나 정찰기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수 생산 대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거의 2만 대 가까이 파이퍼컵이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2만 대 가까이, 물론 이제 개량은 하겠죠. 엔진 성능이라든지 기체 어떤 내구도, 강성, 조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파이퍼컵 자체는 2만 대 가까이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민간기로는 정말 유례없는 대성공이죠. 이후에 이제 파이퍼사는 여러 가지 경비행기들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경비행기들을 만들어서 유명한 비행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는데 뭐 단일 엔진 J컵, J3 파이퍼컵, 그러니까 항공기 최초의 저가 항공기 훈련기로 쓰이고 50년대부터 95년도까지 생산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민간인들한테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PA20과 22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얘도 거의 10,000대 가까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어요. 민간기로 10,000대 정도면은 거의 어마어마한 드림 넘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얘보다 더 많이 팔린 비행기도 있습니다. 민간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거는 불멸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세스나 172 그 기종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걔는 2만 대 넘게 팔리긴 했어요. 세스나 172도. 민간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기체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이 녀석은 그거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기체, 안정적인 기체 중에 한 대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재밌어요. 형태는 파이퍼컵,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이퍼컵, 슈퍼컵 형태인데 좀 더 통통하고 4명이 한 명 조종사와 한 명의 조종사와 3명이 탈 수가 있게끔 추가로 3명이 뒷좌석에 2명이 더 타게끔 해가지고 4명이 타고요. 그리고 그 노즈기어 방식을 따르고요. 그래서 재미난 예쁜 모양과 재미난 형상으로 굉장히 또 RC 매니아들한테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체로키 시리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파이퍼사에서는 나중에 트윈 제트기라든지 터빈 제트 여객 민간 경비행기도 생산을 하고 뭐 다양한 비기체들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지금 대수가 14만 4천 대를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정식으로 형식 승인 받은 게 160 기종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파이퍼사는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겪고 전쟁 특수통도 겪어서 회사가 많이 커졌지만 이후에 또 불경기도 겪고 5.18동도 겪고 뭐 그러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0년대 60년대 뭐 여러 가지 기체들 명기들 뭐 농업용 미국 최초의 농업용 그 항공기 농약 치는 비행기가 PA-25 폰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끼인데 이렇게 앞에 윙스트럽 달린 폰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체들을 선보이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기체들을 계속 뭐 인기 있는 기종들은 거의 10,000대 가까이 팔고 하는 어떤 미국의 인기 있는 이제 항공기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불경기라든지 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는 소유주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매각도 좀 되고 하다가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는 결국 브루나이 왕국이 관리하는 회사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총책임자 및 관리를 하는 거는 브루나이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죠. 전통적인 미국의 항공기 회사인데 소유주가 이제 브루나이 왕국 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지금도 이제 다양한 M500, M400, 뭐 350 이런 식으로 고급
개인 경비행기를 생산해가지고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 또 인기 있게 팔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퍼사가 처음 시작은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게끔 시작한 어떤 윌리엄 T. 파이퍼의 꿈을 통해서 시작된 회사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꿈에 근접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도 파이퍼 지금 제이스기 파이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해요.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천만 원 정도면은 거의 신품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그랜저 살 돈이면 아마 살 거예요. 충분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한테 경비행기의 시대를 열어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사가 상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각 연도별로 정리가 돼 있고 어떤 기체로 쪽박 차고 어떤 기체로 대성공을 거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PA22 같은 경우는 대성공을 거둔 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RC 모델로도 나왔겠죠. 4인승의 경비행기, 민간용 경비행기고 고익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파이퍼사 경비행기처럼 다른 것들이 그런 것처럼 뭐 맥시멈 최고 이 속도 이상으로는 수평 비행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속도가 바로 227km니까요. 물론 이게 50년대에 개발된 비행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크루징 속도라고 그러죠. 순항 속도 같은 경우는 뭐 한 210km, 216km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항속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800km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뜨면은 뭐 부산 가는 거는 뭐 제주도까지 충분히 가겠네요. 거리상으로는. 그러니까 항속거리는 8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기체 중량 같은 경우는 그냥 빈 기체 중량은 약 한 500kg 정도 되고 풀로 채웠을 때는 907kg. 그러니까 상당히 경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퍼컵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킨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승객은 총 3명 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또 이륙 거리도 굉장히 짧다고 해요. 이착륙 거리도 굉장히 짧아서 미국의 산골 동네 이런 데에서도 웬만한 풀밭 있으면은 그냥 뜨고 내리는데 큰 이상 없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노즈 기어가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풀밭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 포장된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실기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 대수는 10,000대 조금 못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10,000대 정도, 10,000대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퍼 PA22 트라이페이서라는 명칭이고요. 저는 이 VQ 오늘도 뭐 여전히 가격대 성능비 좋은 기체로 좋은 메이커로 소문이 난 VQ 모델에서 나온 4류급 기체입니다. 파이퍼 PA22 4류급 기체고요. 4류급 기체고 날개 길이는 1630mm, 고익기고 1630mm, 동체 길이는 1140mm입니다. 참고로 뭐 다른 파이퍼컵처럼 날개는 이분할 돼 가지고 동체 이렇게 윙파이프로 꽂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윙스트럿으로 고정돼 있고요. 노즈기어 채택돼 있고요. 그리고 기체 중량은 2.8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2.8kg니까 뭐 4류급 엔진이면 충분히 뜨고 내리는 데는 고익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메이커에서 세팅한 사진은 OS 52 엔진, 52 알파 엔진, 52 엔진을 파란색 모자를 보니까 52 엔진인데요. 실제로도 매뉴얼에 보면은 기체 엔진은
투스트로크 46 엔진, 포스트로크 52 엔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도 이 사진에 보면 52 엔진, 파란색 모자 쓴 52 엔진을 지금 옆으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측면 세팅을 했고요. 해가지고 날리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이 VQ 모델 민간 버전 기체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앞서 소개시켜 드렸던 비버 같은 경우는 스톨 대표적인 짧은 이착륙 거리를 갖고 있는 스톨기이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그 플랩 역할이 중요해요. 플랩을 유용하게 써먹죠. 근데 모델에서는 이 VQ 모델 비버 같은 경우는 플랩이 생략이 돼 있어가지고, 물론 플랩이 없어도 걔 자체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서는 아주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뜨고 내리는데 큰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플랩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PA22 같은 경우는 플랩을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뭐 플랩 가지고 이착륙 연습하고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트레이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분들도 상당히 잘 캐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모터 전동으로 꾸미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비버처럼 앞에가 열리고 옆에 문도 열리고 해서 배터리 넣고 빼는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는 비버랑 마찬가지로 46급 고익기이기 때문에 뭐 1000W 안 돼도 돼요. 한 800, 900W 수준의 모터. 그러니까 4240 사이즈 혹은 4240이나 4250 사이즈의 적당한 모터 무게는 뭐 200g 좀 넘는 녀석으로 200 한 2, 30g 이상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터를 해서 4셀 한 5000mAh, 4000mAh 정도, 그리고 변속기는 한 60A 정도 해서 세팅하면은 전동기로도 손쉽게 날리실 수 있는 기체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한번 제가 오늘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예, 박스가 좀 크죠? 예, 이렇게 사진은 뭐 다양하게 제가, 그리고 게시물에도 각종 게시물에도 사진 찍은 거 올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통통한 특유의 트라이페이서, 그 마치 컵 종류의 바디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통통한 바디를, 특유의 바디 슬루엣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장하고요. 심플합니다. 바디, 밑에 날개, 투피스 날개,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그 제가 미리 뜯어가지고 고정 테이핑 된 거를 뜯어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수직꼬리 날개, 수평꼬리 날개 있고요. 얘네들은 다 지금 그 힌지 같은 경우는 다 시아노 힌지, 종이 시아노 힌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카울이랑 휠 펜츠구나. 휠 펜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휠 랜딩 기어에 끼우는 그 랜딩 기어 펜츠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붙인다면은 랜딩 기어에다 잘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단단하게. 왜냐면은 파이퍼컵이나 이런 종류 이렇게 지금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로 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랜딩 기어에 오려가지고 양쪽에서 딱 접합하게 돼 있는데, 요거 어설프게 달아주면은 날다가 얘가 돌아가요. 돌아가면 항력이 많이 걸리니까 저속에서는 잘못하면 스톨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단단하게 잘 붙이셔야 됩니다. 신경. 뭐 예, 이것도 카울 특유의 트라이페이서 특유의 그 엔진 카울링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파이버글래스로 잘 만들어졌네요. 파이버글래스인데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더 내구성을 키우시려면은 일단은 앞에 엔진 머플러나 헤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잘 커팅을 해주시고요. 밑에도 살짝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노즈기어가 나오니까 노즈기어 나오는 구멍을 자기가 대보면서, 밑에 그렇게 많이 커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살짝만 밑에를 조금만 커팅해 주시고, 옆에는 엔진 세팅 하시는 분들은 엔진 헤드라든지 머플러에 맞춰서 카울을 잘 재단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카울이 다 세팅이 됐다.
구멍 뚫을 거 뚫고 했으면은, 그리고 나서 좀 에폭시를 A 플러스 B 에폭시, 5분 에폭시나 뭐 30분 에폭시 같은 거를 알코올이랑 좀 섞어서 1대1로 섞어가지고 좀 수용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전체적으로 안쪽을 좀 싹 발라가지고 말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내구성이 좀 더 강화가 되겠죠. 좀 살짝 코박기를 한다고, 얘는 뭐 노즈기어 타입인 코박기 할 일은 없겠는데, 살짝 뭐 부딪혀도 쫙 금가지 않게 안쪽을 조금 보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잘 뽑았고요, 예쁘게. 동체를 먼저, 그러면은 동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엔진 마운트가 있고 내부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비닐은 원래 이게 단단하게 테이핑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다 테이핑을 풀러놨습니다. 예, 이게 동체 실루엣이고요. 아까 1100mm 조금 넘었죠, 동체가 길이가. 물론 더 길어지겠죠. 꼬리 날개 달고 앞에 카운 달면 조금 더 길어지긴 하겠는데, 동체는 매끈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실루엣도 잘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없게끔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운트도 항공합판 마운트도 두께가 뭐 거의 한 4, 5mm 정도, 엔진 마운트도 4, 5mm 정도 돼 있고 방염 처리돼 있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돼 있네요. 앞에 지금 요 튀어나온 부분은 노즈기어 마운트거든요. 노즈기어 마운트인데 이 녀석도 굉장히 단단하게 거의 그 방화벽 두께로 잘 두껍게 잘 튼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 고정식이니까 밑에 이렇게 그 뭐였죠? 노즈기어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전에 T34는 이렇게 노즈기어가 아무래도 리트랙터 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렇게 따줘야 되는데, 기수 밑에를, 얘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떤 노즈기어 마운트도 단단하고 굉장히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엔진 마운트도 상당히 두꺼워요. 두께가 뭐 한 4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불안하신 분들은 좀 더 강화를 시키셔도 되겠는데, 굳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땐 굳이 더 추가로 마운트 보강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에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폭시를 알코올이랑 섞어서 한번 여기도 안팎으로 좀 쫙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강화를 시켜주신다는 차원에서. 예. 엔진 마운트는 뭐 46 엔진이나 52 엔진 같은 경우 카울 헤드가 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앞에 노즈기어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돌입은 안 돼요. 거꾸로 헤드가 밑으로 가게끔 세팅은 힘들고요. 옆으로, 지금 사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옆으로 측면으로 헤드가 나오게끔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는 캐노피가 열립니다. 통째로 위에 네오디움이 돼 있고 밑에 다울로 딱 끼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을 살짝 힘을 줘가지고 들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일단 캐노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예, 앞에 조종석 스티커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네오디움 자석 두 개가 위에를 고정하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다울이 있어가지고 다울로 앞에 끼우고 네오디움을 하고, 약간 뭐 비행 중에 이 녀석은 뭐 아크로베틱 비행할 녀석은 아니니까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캐노피 이 앞에 윈도우 투명도도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 괜찮고요. 네. 그리고 바디를 안쪽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도 비버처럼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네오디움으로 고정이 돼 있어서 좀 빡빡하긴 한데, 이렇게 딱 하면 딱 하고 열려요. 그래서 앞에 안쪽에 힌지가 있죠.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쪽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연료통을 세팅한다거나 전동으로 컨버전 했을 때 배터리를 끼고 빼고 하기에는 상당히 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엘리베이터 러더 서버를 이 시트 안쪽에다가 밑에다가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트가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끼우게 돼 있어요. 자석으로 돼 있어요. 네오디움 자석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해서 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아이고. 빠져가지고 시트를 빼서 이렇게 옆에 좌석 옆에 문호를 통해서 이렇게 시트를 빼내면 됩니다. 시트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시트도 나무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참 발사나 항공화판으로 가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지 않을까요? 다른데 시트를 드러내면은 예, 안쪽에 엘리베이터랑 러더 서버 세팅하기 편하게 이렇게 손에 다 들어가니까요. 세팅하기 편하고요. 좀 앞에는 이렇게 스로틀 서버 이쪽이나 이쪽 양쪽에 둘 중에 하나 쓰게끔 스로틀 서버 베드가 있고 좀 더 안쪽에 그 엘리베이터 러더 서버 세팅하는 서버 베드가 있고요. 다 표준 서버 사이즈로 지금 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하기 편하게 널찍한 공간이 널찍해서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팅하기에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도 상당히 좀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앞에 보시면은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 안쪽은 방염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안쪽은 한번 에폭시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비버 같은 경우는 단 하나 여기 조종사가 없어요. 조금 VQ 모델의 특징이 그 핸섬 보이가 안 다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비버 같은 경우는 조종사 앉은 좌석 자체가 통째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볼트로 풀게 돼 있어요. 십자 스크루 드라이버로 볼트로 풀게 돼 있어서 좀 번거로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네오디움 자석으로 딸깍하고 앞에 이렇게 핀이 있어요. 좌석에 이렇게 다울처럼 나온 핀이 있어서 핀으로 끼우고 앞에를 끼우고 틈으로 집어넣어서 끼우고 밑에를 네오디움으로 딸깍하고 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 중에 웬만해서는 뭐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체 구성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방화벽도 상당히 두껍게 단단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다만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멍은 따로 돼 있진 않으니까 엔진 마운트 세팅할 때는 좀 신경 써서 잘 체크하시고 미리 다 이렇게 대고 그려보시고 홀 구멍 어디 뚫어야 될지 다 이렇게 잘 체크해가지고 드릴로 잘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약간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엔진마다 마운트가 아무래도 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마운트를 또 이쪽 옆으로 다는 사람, 정립을 해서 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에 좀 많이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운트 구멍을 어떻게 뭐 미리 파놓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시너트를 박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알아서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안쪽에는 안 발라져 있으니까 에폭시 한번 꼭 좀 보강해서 발라주시고요. 다시 그러면 의자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의자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는 간단해서 제가 왼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앞에 걸고 딱 간단하게 탈착이 되죠. 딸깍 앞에 다울이 있으니까 캐노피 앞에 다울이 있으니까 다울에 소매 끼워주고 이렇게 끝. 여기에 카우를 씌워주면은 트라이페이서 특유의 기드라인 잘 보시고요.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예쁘게. 나머지 부품 구성 보여드릴게요. 러더와 수직꼬리 날개 있고요. 이 녀석도 테이핑을 다 떼놨어야 되는데. 러더와 수직꼬리 날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러더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 밑에 또 에일러론 플랩들 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그 링키지 혼이 그 볼트로 고정이 아니라 그냥 쑥 껴가지고는 시아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거는 좀 엔진기고 발사 기체고 중량이 2kg가 넘는 기체인데 그렇게 처리해 놓은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링키지 홈 같은 경우는 따로 별매하실 수 있는 별매하셔가지고 좀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링키지 홈을 구입해서 세팅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링키지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링키지 홈이 아니네. 품을 제가 찾아서 보시면은 여기 있네. 이렇게 나일론으로 링키지온이 돼 있는데 재질 자체는 불만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끼우게 돼 있어요. 홈에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수평 꼬리 날개에도 홈이 있죠. 이런 식으로 끼우게 돼 있어 가지고 좀 뭐랄까 좀 강도면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전동기 1호급이라든지 10급 전동기라면은 그리고 EPP 기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46급 엔진기로 그냥 구멍 뚫어 가지고 얘를 끼우고 따다닥 끼우고 반대편에다가 이게 튀어나오면 반대편에 요 스토퍼를 끼우게끔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표면이 아무래도 표면이 저기가 돼 있으니까 이 필름이 돼 있어 시트지가 필름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딱 고정돼 있으리라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다면은 이런 거 여기 이렇게 핀 방식의 링키지 홈 말고 그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링키지 홈을 따로 구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엔진기 날릴 정도 되시면 그런 거 볼트 고정 링키지 홈들이야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변정난 기체에서 떼어내가지고 월드 모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이런 데서 견적난 기체에서 뜯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듀브로라든지 뭐 몇몇 커스텀 업체에서도 그런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링키지 혼도 있고 이런 나일론 재질의 링키지 혼도 있고 아니면은 메탈 링키지 혼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좀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유일하게 좀 아쉬움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기체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키지 그리고 예, 수평 꼬리 날개고요. 이 녀석도 컵
파이퍼컵 특유의 어떤 동글동글한 파이퍼컵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아서 거의 흡사한 모양의 그 엘리베이터 및 수평 꼬리날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윙을 보여드릴 건데요. PA22 메인 윙입니다. 투피스로 해가지고 기체 위에 동체에 직접 이렇게 투피스로 고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파이퍼컵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메인윙도 약간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궁금해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아까 찍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하이윙이라 플랩이 플랩 각도가 딱 구조적으로는 딱 이 정도가 한계예요. 물론 이걸로 충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풀플랩처럼 거의 풀플랩 90도 플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딱 요 정도가 한계니까 더 원하시는 분은 좀 여기 밑에 플랩 타면 이 힌지 접히는 부분을 좀 더 가공해서 깎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플랩이나 에일러론, 러더, 엘리베이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아노 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노 힌지로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시아노로 고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랩 서버 베드가 있죠. 사이즈는 미니입니다. 미니 사이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항력을 더 많이 받는 곳은 플랩이에요. 그래서 과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에일러론보다는 플랩 서버가 훨씬 더 과부하를 많이 받거든요. 항력을 그대로 받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서버가 맛이 가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플랩 서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크가 좀 더 강한, 에일러론보다는 토크가 좀 더 강한 서버로 사용을 해 주셔야겠죠. 오히려 에일러론 서버 같은 경우가 표준 서버 베드에다가 다시 안쪽에 표준 서버에다가 안쪽에 또 미드 서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멍은 미니 서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오려서 써라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아예 반대로, 아니면 둘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은 플랩 서버 자리에도 이렇게 표준 서버 자리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서버 세팅하게끔 이렇게 2중, 3중으로 해놓으면 좋을 텐데, 플랩 서버는 선택의 여지 없이 미니 서버, 물론 뭐 주변을 좀 깎으면은 뭐 미들 서버라든지 표준 서버 세팅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내부 구조상 조금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메이커에서 플랩 서버 마운트도 좀 이렇게 에일러런 서버 마운트처럼 좀 유두리 있게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메이빙 같은 경우는 끝단이 좀 이렇게 우글우글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 필름 다리미 있죠. 이 커버링 다리미, 필름 커버링 해주는 다리미로 한다든지, 이 재질을 정확히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접착 시트지라면은 다리미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열풍기를 해서, 가까이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열풍기 같은 걸 가지고 좀 멀리에서 살짝 열을 가해서 좀 팽팽하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우글우글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끝단이 조금 이렇게 우글우글해요. 요거는 열풍기로 살짝 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체 강도, 날개 윙 강도도 잘 만들어졌어요. 끝단이나 뭐 이 앞에 플랭킹도 잘 단단하게 잘 돼 있고요. 가볍고 구성은 튼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일러런 같은 경우도 서버 케이블 가이드 선이 지금 안에 친절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서버 세팅할 때 케이블 묶어 가지고는 살살 당겨주면은 서버 선 잘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 연장선은 뭐 해줘야겠죠. 이 정도 길이면 서버 연장선은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제가 좀 아쉬운 거 위주로 좀 이번에는 그냥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팅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일대로 좀 대조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랩 서버 베드도 주변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무로 돼 있어서 서버 베드를 좀 더 이렇게 깎아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디움 서버 정도, 미니가 아니라 미디움 서버 정도로 해서 토크 10kg 10kg 정도 내외로 해서, 아무래도 4류급 기체이다 보니까 10kg 정도 내외의 토크 서버를 좀 구하셔서 미들 사이즈의 헬기용 좀 토크 좀 센 서버들 있죠. 약간 비싸더라도 그런 걸로 해주시는 게 신뢰감이 좀 높지 않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필펜츠네요. 그래서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어가지고 필펜츠인데, 폴리카보네이트예요. 파이버글래스 아닙니다. 그래서 파손되면은 뭐 약간 폴리카보네이트만큼의 강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얘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바를 때 카울 안쪽 그 에폭시 알코올 섞은 거 발라줄 때 그 방화벽도 발라주고 카울 안쪽도 발라주시고, 방화벽은 좀 더 진득하게 발라주시고 카울 안쪽이나 이 휠펜츠 안쪽은 좀 더 묽게 해가지고 한번 쫙 같이 바르실 때 한꺼번에 같이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알루미늄으로 된 랜딩 기어입니다. 단단해요. 굉장히 뭐 구조상으로는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두께는 약 2T에서 2.5T 사이로 보이는데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품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요것도 있네요. 예, 나무로 돼 있는 이제 윙스트럿이죠. 뭐 파이퍼컵 보시면 잘 이해되실 텐데 윙스트럿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링키지들, 각종 링키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뜯지는 않을 텐데 윙파이프도 있고요. 윙파이프도 있고 각종 뭐 엘리베이터나 러더, 그리고 짧은 에일러론, 플랩용 링키지들도 다 같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링키지 어느 분이 약간 좀 이 클레비스랑 링키지가 좀 체결이 좀 부실하다고 그때 글 올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링키지랑 이 클레비스 사이를 이렇게 누가 또 올려주셨죠. 그 납땜으로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좀 굳히시면은 그 좀 강화가 되는 거. 그거는 유튜브 검색해 보셔도 링키지 솔더링 뭐 이런 거 검색어 넣어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꾸러미인데요. 연료통은 지금 좀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320ml일까? 240ml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연료통 있고요. 예, 그 VQ 모델 특유의 그 바퀴. 이거 특이한 게 플라스틱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종석 그 핸들, 조종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종관, 뭐 위에 안테나, 뭐 다양한 어떤 엔진 카울링에 붙이는 또 추가로 붙일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좀 플라스틱으로 부품이 또 추가로 돼 있고요. 요거는 전동용 마운트네요. 전동 모터로 개조할 때 이 녀석을 이제 볼트랑 같이 해서 전동 마운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요. 얘도. 예, 윙스트럿 고정해주는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네요. 철선. 예, 요것도 윙스트럿 잡아주는 스탠드랑 뭐 다양한 부품들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마 파이퍼컵 만드신 분들은 뭐 익숙한 부품 구성일 거예요. 똑같으니까. 뭐 각종 로드 어드저스터블 로드랑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마운트도 있고요. 예.
각종 이거는 뭐 저기네요. 대형 볼트들. 전동으로 할 때 얘가 띄워주는 볼트인가? 이거는 뭐 이따가 매뉴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볼트들 같이 들어있고요. 엔진 볼트인가? 네. 노즈 기어 앞에 조향 장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다양한 볼트라든지 와셔 종류들. 네. 스피너 있고요. 뭐 한 40mm 정도 되겠네요. 스피너. 플라스틱 빨간색 스피너. 아까 제가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렸던 나일론 링키지 혼입니다. 꽂아서 시아노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 링키지 혼. 그리고 예, 연료통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연료통인데 글로우 엔진 연료통인데요. 요거를 만에 하나라도 이 녀석을 그대로 가솔린 뭐 15cc나 10cc나 가솔린 GGT10이나 GGT15 같은 경우는 OS에서 잘 나와가지고 얘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얘네들로 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연료 호스는 가솔린 전용 그 곰마 호스로 바꿔주시고 요 가운데 마개 가운데 실리콘 이 가운데 마개가 있죠. 실리콘 마개 고무 이것도 가솔린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얘는 금방 가솔린과 닿으면 경화가 되니까 안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노즈 기어예요. 노즈 기어도 퀄러티는 나쁘지가 않네요. 뭐 휠은 똑같으니까 뭐 생략을 했는데 노즈 기어 같은 경우는 프론트 노즈 기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네요. 5mm나 4mm 정도 되는 강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름 윙스트럿의 어떤 쿠션도 텐션도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퀄러티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네요. 다만 바퀴를 2링 하나로 이렇게 고정하게 돼 있나 봐요. 아니면은 뭐 휠 콜렛이 있나 따로? 그거는 이따가 매뉴얼을 봐야 되겠는데 휠 콜렛 만약에 2링으로만 프론트 바퀴를 2링으로만 고정하는 거라면은 좀 강화를 시켜 주시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보강을 해주세요. 휠 콜렛 같은 걸로 좀 조여서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링은 조금 불안합니다. 경험상으로 항상 원래 노즈 기어 방식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랜딩할 때 메인 기어로 먼저 랜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살짝 든 상태로 랜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서툰 분들은 어설프게 이렇게 랜딩하다 보면 노즈부터 때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노즈 기어가 좀 많이 과부하를 받고 부러질 수도 있고 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단순하게 2링으로 휠을 고정해 준 거라면 그렇게 일정 이상의 충격이 더 간다면은 얘가 아무래도 휠이 튕겨나갈 위험도 있으니까요. 휠 콜렛으로 따로 휠 콜렛으로 꼭 좀 조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뉴얼을 좀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은 다른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용 시트지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독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거는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에 링키지 혼을 엘리베이터 링키지 혼이라든지 에일러론 링키지 혼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끼워가지고 시안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즈 기어는 그냥 아까 2링으로 휠을 고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로 휠 컬렛을 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휠 콜렛을 좀 구하셔가지고 좀 사이즈 맞는 휠 콜렛을 구하셔가지고 세팅을 좀 해주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부품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가격대 성능비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가격이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제가 정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퀄러티 이 정도면은, 그 정도 가격의 퀄러티가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링키지 혼 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 노즈 기어 휠 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전동으로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보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엔진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링키지 혼 같은 경우는 볼트로 고정하는 링키지 혼을 따로 구하셔가지고 몇 개 구하세요. 지금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니까요. 듀브로나 뭐 몇 가지 SE 크래프트에서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구해서 그걸로 좀 달아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랩 같은 경우도 아까 한 35도 정도 플랩인데, 실기 같은 경우는 플랩이 더 이렇게 풀플랩 하면은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기 사진들, 영상들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플랩 타면도 좀 이렇게 깎아서 가공해가지고 더 플랩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개조를 해주시면은 더 실감나는 랜딩 이착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날개, 메인 윙 끝단에 오글거리는 거, 그거는 좀 열풍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좀 뺑뺑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기체는 상당히 그 가격 대비해서 훌륭하다. 하지만 보강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꼭 좀 보강을 하시고 개선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메이커에서도 뭐 이 방송 내용이 전달되리라고는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메이커 측에서도 만약에 이 제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더 2차 생산을 하신다면, 더 생산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의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개선을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이윙으로 플랫 펼치면서 이렇게 이 PA22를 날린다면 상당히 재밌는 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힐링 비행이 될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도 수상기 버전이 나옵니다. 비버 하면은 수상기 딱 떠올 만큼은 아니지만 이 녀석도 수상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엔진, 46 엔진기에 플랩 달린 거기 때문에 수상기 세팅하기에도 덜 나위 없이 좋아요. 그래서 같은 VQ에서 46급 플로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뭐 한 4, 5만 원대라서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플로트를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세팅하시면 좀 더 재미난, 요즘 같은 한겨울에 눈밭에서도 날리시는데 재밌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상기 버전으로 플로트를 만들어주면은 파워만 충분하면은 오히려 비행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뭐 아마 옛날에 코지 날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 무게 중심이 좀 내려가게 되면은 비행의 안정성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흔들림 큰 게 없이 안정적으로. 물론 속도라든지 상승 속도나 전체적인 속도는 많이 줄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비행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플로트를 꼭 한번, 이 기체 하시는 분들께는 같이 주문하실 때 플로트를 같이 주문해서 세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A2 VQ 모델의 46급 모델인 PA22 트라이페이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가격대 성능비 좋고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상당히 좋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고 조립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 안쪽에 손 집어넣어서 세팅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고요. 비교적 편하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지적한 아쉬운 부분들, 링키지 혼 고정하는 방식, 그리고 그 노즈 기어 고정하는 거, 2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휠 콜렛 정도로 보강을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날개 메인윙 끝단 부분들 좀 약간 펴주시고, 플랩 서버도 좀 더 깎아서 더 토크 강한 플랩 서버로 꼭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재미난 기체로 제가 찾아뵙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VQ 모델 PA22 트라이페이서에 대해서 기체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